5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오셨나요? 혹시 오후에 추가로 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오전에 왔던 이완우 검사는 불출석하고. 아, 네. 추가로 오신 분 없으시죠? 네. 변호인 중에는 김도협 변호사 아, 네. 출석했습니다. 김도호 변호사님. 네. 네, 오후 재판 진행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1차로 경고를 하고 2차로 퇴정 명령을 하고요.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은 형법상의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모욕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138조 법정 모욕죄가 있고요. 관련 조문을 읽어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있는 최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이고요.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법률에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초과해서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중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대 금액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퇴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계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중계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재판은 김용현 정의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업무상 비밀에 해당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신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짓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예. 네, 선서하시죠. 재판장님. 네. 우선 선서하기 전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본인의 그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질문 내용을 들어보고 증언 거부 대상이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선서는 하셔야 되고요. 그건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서는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를 안 하는 경우는 선서 무능력자라고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 제외하고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증언 안 하더라도 선서는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용현. 네, 잘 앉으세요. 증인 신문과는 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하실 때 마이크 대고 대답하셔야 되고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듣고 그 증언 거부를 하실 거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네. 들어보고 그게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제가 오늘은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정 성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순번 170번 4899쪽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입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8일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신 내용인데 이때 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하신 거죠. 네. 순번 185번 제5301쪽 검찰 3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2024년 12월 9일 날 조사받으신 내용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사실대로 진술하셨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하신 거죠. 네.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2025년 1월 23일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근데 뭐 날짜는 언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2025년 1월 23일입니다. 네. 증인은 그때 헌법재판소 증언 당시에 12.3 비상계엄의 준비, 그 계엄 선포 과정, 그리고 선포 이후 있었던 일 등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셨던 거 맞으신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2025년 8월 달에 8월 11일이거든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특검에서 가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때도 사실대로 진술하신 겁니까?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월 달입니다. 8월 11일. 올해 무슨
특검에서 아마 동부구치소로 출장을 가서 네, 동부구치소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네네네. 그때 사실대로 진술하신 게 맞으신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당시 조사에서 검사가 진술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 중인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지요. 이런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셨는데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화면 보시겠습니까? 맨 윗줄 두 번째 줄입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 증인이 위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당시 주 진술인의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진술이 다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진실을 밝히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당시 진술인의 준비사항이나 지시한 사항, 계엄 시 행동 등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 맞는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적은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답변이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셨고 그리고 2024년 9월 6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셨죠. 네,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2024년 11월 24일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계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엄에 필요한 문건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증인이 준비하셨던 문건은 뭔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포고령, 담화문, 비상계엄 선포문이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기록 135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조사받으셨던 내용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그 포고령은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펜으로 작성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제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139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준비한 것인가요? 그래서 제 느낌이 혹시나 찾으실 것 같아 미리 초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하였나요? 저 혼자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포고령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이 각 몇 쪽씩 되는 문건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포고령, 담화문, 비상계엄 선포문 외에 그 각 부처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도 작성하신 게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셨을 때 한번 보시면 화면 보시면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제가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님께서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하셨다는 취지로 대답하시고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재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피고인인 국무총리,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국정원장에게 줄 문건 만들었다고 증언하셨었는데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보시면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 그리고 또 국무총리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이렇게 답하시고 뭐 행안부 것도 있었고 이렇게 답하셨는데 당시에 국무총리인 피고인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게 교부할 문건은 증인이 작성 안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교부할 문건, 지시사항 문건도 작성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 교부했던 지시사항 문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교부했던 지시사항 문건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에 MBC, JTBC, 경향신문 등 언론사 6곳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교부했던 문건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교부했던 것과 동일한 문건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화면 보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조서 내용입니다.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냐고 하니까 총 한 6장, 7장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2361쪽입니다. 여기서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꽃 적어서 주신 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마 기억을 정확히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하고 뭐 이런 게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것하고 경찰청장 것 문건 중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이런 질문에 동일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 진술이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께도 지시사항 문건이 전달된 것 같은데 그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에게 교부한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13,986쪽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돼 있고 뭐 예비비, 그다음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가 돼 있고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이게 8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8페이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 보면 증인이 준비한 지시사항 문건이 총 8쪽 이상이고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장관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시는데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최소 8명 이상의 국무위원 장관들에 대한 지시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인 피고인께 교부한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국무총리에게 교부한 문건도 최상목 부총리에게 교부한 문건과 그 형태가 유사한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처에 지시사항 문건을 교부할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할 건지는 누가 정한 건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7시 반경에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만나셨잖아요. 언제라고 그러셨죠? 비상계엄 선포 몇 시간 전인 12월 3일 19시 30분쯤입니다. 그때 만나신 건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 교부하신 거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최성목 부총리에게는 지시사항 문건을 언제 어떻게 교부하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복도 CCTV 영상 22시 18분 30초 경부터 제시하겠습니다. 19항 묻겠습니다. 그때가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화면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적견실에서 복도로 나오고 증인이 같이 나와서 서류 봉투 안에 문건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서 증인이 다시 대적견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뭘 가지러 들어가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손에 들고 있던 봉투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서류 봉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다시 김정한 수행실장에게 건네주는데 이 문건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주려고 하다가 미처 주지 못한 지시사항 문건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보시면 또 다른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봉투와 함께 건네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증인 그리고 김정한 수행실장이 각각 서류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각자가 들고 있던 저 문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국무총리 피고인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는 언제 어디에서 지시사항 문건 교부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증인이 그 피고인, 국무총리인 피고인, 그리고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지시사항 문건을 언제 어디에서 교부하신 겁니까? 지시사항이요? 네. 아까 국무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에 대한 지시사항 만드셨다고 이제 헌재에서 증언하신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거를 언제 어디에서 교부하신 건지 진술하지 여쭙습니다. 않겠습니다. 네. (2만 314쪽) 제시하겠습니다. (2만 272쪽입니다) 보시면 헌재 증인신문 조서인데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최상목 부총리는 조금 9시 넘어서 9시 반 이후에 오셨고, 그렇다면 그 국무총리인 피고인, 그 이상민 장관,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이렇게는 모두 그날 오후 9시 21시 이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주신 겁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 복도 CCTV 영상 19시 46분 28초경 제시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때가 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과 회동을 한 다음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증인이 왼손에 서류봉투 2개를 들고 있는데 그 무슨 서류가 들어있는 건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19시 56분 53초 복도 CCTV 제시하겠습니다. 이 김정한 수행실장이 집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빈손으로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19시 58분 3초경 보시면 그랬다가 손에 이제 종이를 들고 퇴실합니다.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소집할 국무위원들 명단을 적은 A4 용지를 김정한 수행실장에게 준 건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한 수행실장에게 준 종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한 수행실장은 그 A4 용지에 국무위원들 명단이 수기로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기로 작성한 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A4 용지에 국무위원들 명단 적는 거 보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그 소집했던 국무위원들이 피고인 국무총리 그리고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김영호 장관,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입니다. 이들 6명을 정한 것은 누구인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7항입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각은 선포문에 기재된 것처럼 원래 22시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인 피고인이나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고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증인은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전체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받아야 되는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의 국무위원들만을 부르셨거든요. 저 시점에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뭐 치안 등을 담당하는 국무위원
아니면 뭐 지시사항을 전달할 국무위원 이런 기준으로 선정해서 부르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지시사항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람은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정원장이라고 헌재에서 증언하실 땐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은 왜 부르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성목 부총리에 대한 지시사항도 만드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최성목 부총리를 부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8시 27분부터 박성재 장관, 뭐 이상민 장관, 그리고 피고인 국무총리, 김영호 장관, 뭐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순차로 집무실에 입실을 하고 그때 집무실에서 그들에게 교부했던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뭐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아니면 지시사항이 있을 텐데 그걸 누구에게 어떤 문건을 교부하셨습니까?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네, 집무실 안에서 국무총리 피고인 그리고 여러 명 장관들 계실 때 그 계엄 관련된 문건을 교부하셨는데 누구한테 어떤 문건을 교부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생략하시죠. 일단 뭐 네. 다항라항을 생략하겠습니다. 30항 묻겠습니다. 집무실 안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272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던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질문이 당시 국무위원 중에는 시민 저항과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득도 하고 말씀도 하셨지요? 라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 국무위원 중에 시민 저항과 유혈 사태를 우려했던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2319쪽 제시하겠습니다. 보시면 증인은 피청구인한테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에 모였을 때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앉으시고 본인이 그 옆에 앉았고 해서 두 분이 대통령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계셔서 제가 마침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총리를 거쳐서 건의를 했다 이런 취지신 거냐고 물었더니 증인이 아니요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다음 쪽 보시면 그 자리에서 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라고 물으니까 증인이 예 그 자리에서 놓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시라고 그리고 보시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증인이 그게 이제 계엄 선포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진술하셨던 사실은 있습니까? 헌재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진술하셨던 사실이 있는지도 증언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인 피고인께 이렇게 그 집무실 안에서 계엄 선포문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보여주신 건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본 피고인 국무총리의 반응은 어땠나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서기록 190, 증거기록 199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증인 검찰 3회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입니다. 보시면 비상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의 반응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국무총리께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조금 놀라시는 것 같지만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조금 놀라시긴 했지만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실이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 전부터 제기됐던 계엄령 의혹 제기 당시부터 알고 계셨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집무실 안에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나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당시 피고인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증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국무총리가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항 다음을 생략하겠습니다. 35항입니다. 그러면 그 박성재 장관이 그날 8시 27분경에 집무실에 입실을 하고 그리고 6명 뭐 국무총리 피고인을 비롯해서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렇게 해서 6명이 대적견실을 9시 10분, 21시 10분경에 집무실에서 대적견실로 나옵니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나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말은 자신이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데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국무위원들이 21시 10분경에 대적견실로 나오고 나서 증인은 집무실 안에 대통령과 같이 있는데 그때 집무실에 남아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 복도 CCTV 영상 21시 11분 37초경 제시하겠습니다. 이때가 그 다른 분들이 집무실에서 대적견실로 나온 이후에 김정한 수행실장이 집무실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때 집무실 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이렇게 둘만 있었는데 이때 김정한 수행실장이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한 수행실장 진술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부르라고 불러주었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김정한 수행실장이 이때 나온 직후부터 조경 장관 등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때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때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국무위원들 몇 명을 소집할 때는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가 그 예정된 선포 시각을 22시로부터 불과 한 45분가량 남겨둔 시점인데 저때가
그때 갑자기 국무회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40항입니다. 증인은 국무총리 피고인이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 정족수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3755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보시면 질문이 피의자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을 다 알 듯해서 찬성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은 국무위원들이 모여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건의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는 질문에 그렇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피의자가 국무위원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12.6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질서를 잡고 일을 잘 되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국무위원들 얘기를 들어보자고 건의했다.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게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 스스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어디 조사에서 저런 그러니까 피고인,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이 특검 조사에서 제가 한 게 아니죠? 네네 증인이 한 건 아니고요. 피고인이 답변하신 내용인데 피고인 스스로 저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국무회의라는 말도 썼던 것 같고 본인이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자고 했다고 하고, 근데 그 피고인이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하는 걸 들으신 적 없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언제 그러한 건의를 한 건지는 아십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41항 읽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부르라고 했던 국무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조기용 장관, 송미령 장관, 오영주 장관, 그리고 박상우 장관, 안덕근 장관 이렇게 6명이 맞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국무회의란 얘기도 있었고 국무회의를 하려면 전체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추가로 소집한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부르신 겁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부를지는 누가 정한 겁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 집무실에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정한 수행실장에게 누구를 부를지 불러주는 거나 적어주는 걸 봤기 때문에 당시에 몇 명의 국무위원을 불렀고 누구를 불렀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를 동안 그 전에 와 있던 국무위원들이 있던 대접견실에 증인이 왔다 갔다 하시던데 그때 대접견실에서 그분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접견실에 계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날 집무실 안에서 어쨌든 국무총리인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영상 21시 13분 53초경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 화면 보시면 여기 지금 증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십니다. 그때
손가락 4개 펴서 손가락 4개를 편 상태로 피고인에게 다가가시는데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잘 못 봤는데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시면 나오시면서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펴서 피고인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저때 손가락 4개를 펴면서 나오신 건 맞으십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화면이나 질문을 잘 못 들으셨으면 다시 말씀하시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다시 돌릴 테니까 그런 상황일 때 말씀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21시 14분경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 때는 그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에서 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때 4명을 추가로 불러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손가락 4개를 펴 보이신 거 아닙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14분 10초경) 제시하겠습니다. 저기 이상민 장관 보시면 이상민 장관이 저기 앉아 있다가 증인이 집무실로 들어간 다음에 곧바로 이제 따라서 이상민 장관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10몇 초 정도 있다가 나옵니다. 그때 이상민 장관이 들어가서 뭘 했는지 그리고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15분 40초경)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이제 재차 집무실에서 나와서 피고인 국무총리와 뭐라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왼손으로 뭘 표시하면서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때 잠깐 나와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는 무엇입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1시 19분 35초경 제시하겠습니다. 복도 CCTV입니다. 제 앞에 지금 가는 게 박종준 경호처장이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지금 김정환 수행실장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저 당시에 집무실 안에 윤 대통령과 증인 이렇게 두 분만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때 경호처장과 수행실장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증인이랑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집무실 안에 둘이 계셨는데 그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52랑 5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3항 묻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영상 21시 28분 24초경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가가서 증인에게 손짓을 하면서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고 그러고서 이상민 장관도 서서 얘기하고 뭐 박성재 장관도 말을 하고 이런 장면인데 이때는 지금 저녁 9시 반쯤인데 이때는 뭐 때문에 저렇게 대화를 하신 겁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증인이 오른손에 서류 봉투 들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뭘 계속 저렇게 들고 다니신 겁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마친 후에 증인은 대적견실을 나가서 복도로 나가고, 그리고 증인과 대화했던 분들이 저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피고인만 집무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피고인 그리고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이 안에 들어가려다가 말고 피고인만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복도 CCTV 영상 21시 29분 50초경 제시하겠습니다. 김정환 수행실장이고 증인인데, 보시면 증인이 이때도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면서 김정환 수행실장이랑 무언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서 김정환 수행실장이 이제 뛰어서 집무실로 들어가고 증인은 다시 대적견실로 들어가는데, 이 손가락 4개 편 거 보이십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저 때는 손가락 4개는 무슨 뜻이고 뭐 때문에 저렇게 손가락 4개를 표시하신 겁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적견실 CCTV 영상 21시 33분 45초경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적견실을 나가려다가 저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불러서 다시 이때 손가락 보시면 손가락 4개를 펼치고 무엇인가를 말하자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제 비서실로 가는 장면인데, 이때 지금 증인 손가락 4개 펴신 장면은 지금 보이십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저 화면은 보이시잖아요. 흐릿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정언 거부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정언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저것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증인이 계속 손가락 4개 펴면서 뭐 말을 하고 저런 분위기인 걸 봐서 당시 저 대적견실에 있었던 피고인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은 증인과 의사정족수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증인이 의사정족수가 채워지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등도 다 저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국무총리 피고인과 다른 국무위원들이 증인에게 추가로 부른 국무위원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이런 걸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기 계시던 국무총리 피고인이나 아니면 저기 계시던 다른 국무위원들이 증인에게 앞으로 이제 추가로 올 국무위원들이나 추가로 부른 국무위원들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적견실 CCTV 영상 21시 34분 26초경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이제 대적견실로 들어와서 집무실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증인이 저 중앙 가운데 있는 문을 여니까 제 안에 문이 열리는 걸 보면 피고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화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건 총리님께 여쭤봐야 되는 상황 같은데 제가 증인이 저기서 이제 봤을 때 피고인 총리께서 앞에 저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없을 텐데 저 앞을 보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증인이 문을 열었을 때 혹시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들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1시 35분 29초경을 보면 21시 35분 29초경부터 이제 보시면 증인이 이제 저기서 문을 열면 피고인이 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을 이제 잡아주고 피고인이 나온 다음에 피고인과 뭐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그리고 증인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 때는 피고인이 혼자 집무실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독대를 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 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던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1시 36분 38초경 제시하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증인에게 다가와서 대화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고인 국무총리께서 그 직후에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 이렇게 독촉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무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뭐 그 뒤에 피고인이 전화를 하고 빨리 오라고 독촉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제가 전화했다고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송미령 장관께 전화를 했는데 빨리 오라고 저 때 왜 빨리 오라는 전화를 하고 무슨 상황이었길래 저렇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까지 한 건지 아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21시 38분 51초경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이 대접견실로 들어왔고 저기서 증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첩에 무엇인가를 뭐 기재하고 그러고서 이제 좀 있다가 강희구 부속실장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저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강희구 부속실장과 증인이 서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는 무슨 대화를 하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희구 부속실장이나 아니면 저기 있는 국무위원들 아니면 증인에게 뭐라고 말한 게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21시 41분 15초경 제시하겠습니다. 보시면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 이상민 장관이 증인을 부르니까 증인이 이제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서류 봉투를 가지고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이 나가서 증인을 부르는 거고요. 저렇게 이상민 장관이 증인을 부르니까 증인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서류 봉투를 들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고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로 나오는데 저 서류 봉투에는 뭐가 있었고 뭐 그 안에 집무실 안에 들어가서는 무슨 대화를 하신 건가요? 저 때가 21시 한 41분부터 51분까지 10시 되기 한 1, 20분 전인데 저 때는 어떤 걸 하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간에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에서 나와서 뭐 국무위원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저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일어나서 집무실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고 증인은 뭐 문을 닫아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 때는 어떤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왜 따라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2분 20초경부터 보면 증인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체로 피고인 쪽을 향해서 한참 동안 한 3분 정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6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67항 묻겠습니다. 21시 57분 10초경입니다. 복도 CCTV입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상황인데요. 저 집무실 저쪽 끝에서 증인이 최상목 부총리를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증인은 최상목 부총리가 1층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그때 미리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셨던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때 최상목 부총리를 직접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집무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대화가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70항 듣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영상 21시 59분 22초경부터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이제 복도를 통해서 대접견실로 들어오고 이제 그리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증인도 같이 따라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증인 그리고 김정환 수행실장도 모두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왜 시간을 확인하고 뭐 때문에 저런 대화를 나눈 겁니까? 21시 59분 10시 되기 한 몇십 초 전입니다. 네. 지금 증인이 시계를 확인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김정환 수행실장도 시계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저 때는 왜 시계를 확인하신 거고 저 때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10시에 밤 22시에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어서 시간 다 됐다는 취지로 저렇게 확인하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좀 있다가 이제 김정환 수행실장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김정환 수행실장은 뭐 때문에 나갔는지 아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려다가 피고인 국무총리를 불러서 집무실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저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을 왜 불러서 안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증인 그리고 피고인 이렇게 세 분이서 5분간 집무실에 있었는데 저 10시 이제 됐을 때인데 그때는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피고인이 반대하거나 뭐 대통령을 말리거나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02쪽 제시하겠습니다.
203쪽 제시하겠습니다. 202쪽 보시면 이제 대통령의 최종 발언 시 뭐 국회 폐악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203쪽 보시면 대통령의 대답을 들은 국무총리의 반응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의지를 피력하셨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 진술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및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확고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명확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국무총리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렇게 답변하셨던 것은 기억나십니까? 저게 언제 조수입니까? 이게 3회 조서고요. 검찰 3회 조서로 12월 9일자 조서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총리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셨던 건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명확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국무총리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서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나눠서 진술하고 있으신데 이렇게 나눈 걸 봤을 때 그 태도에 어떤 차이점이 느껴졌길 이렇게 진술하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날 조서인데요. 증인 대답에는 국무위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은 반대를 했고 일부 위원들은 침묵했고 그리고 또 일부 위원들은 동의했습니다. 라고 하고 반대한 위원들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신 사실은 있으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침묵했던 사람이 있었고 동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 중에 국무총리 피고인은 반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침묵한 사람이었습니까? 동의한 사람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그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을 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적견실 CCTV 영상 22시 4분 54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 이제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모여 계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22시 5분 35초입니다. 저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적견실에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때는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2시 5분 35초경부터 보시면 최성목 부총리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 때는 무슨 말을 한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 때도 시계를 보는 장면이 있던데 저 때는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좀 이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니까 최성목 부총리가 따라 들어가던데 저 때는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저렇게 최상목 부총리 등이 순차로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에 대접견실에서 나와서 복도로 나와서 한 4분 정도는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복도에서 서성이는 장면이 있던데 그때는 무슨 상황이었나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조규용 장관이 도착하는 것에 맞춰서 증인이 손으로 무슨 표시를 하면서 복도에서 이제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던데 이렇게 조규용 장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2시 대접견실 CCTV 22시 12분 15초경 지시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서성이던 증인이 이제 중간에 이제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저기 이제 모여 있는 국무위원과 피고인에게 이제 손가락 한 개를 펴서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 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조경 장관이 1층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 한 명의 국무위원만 더 오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 때 증인이 보면서 얘기하는 상대방은 누군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음. 78항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시 14분경에 집무실에서 이제 나와서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착석하는데 이 22시 14분경에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온 이유는 뭡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 22시 14분경은 조경 장관이 도착하기 1분 전이고 그리고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약 2분 전으로 곧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채워지면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기 위해서 그 시점에 대접견실로 들어온 거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저때 들어와서 22시 18분 30초경에 대접견실을 퇴실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만 376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계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 들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께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얘기했지만 11명이 다 모였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답변이 사실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8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22시 14분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들어와서 18분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뭐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그 전에 이미 소집했던 박상우 장관 그리고 안덕근 장관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이 소집해 오라고 한 사람들을 마저 다 기다리지 않고 나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뭡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전날 뭐 몇 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연락을 받고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 도착하는 건지 그런 걸 계속 체크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시 18분 30초경에 이제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갈 때 그때 퇴실하는 것을 막거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간다는 것을 막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잘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네, 못했습니다. 다시 질문하시죠. 네, 대접견실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기 위해 나가시잖아요. 그때 나갈 때 그 안에 있던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것이 다음날 12월 4일 1시경인데 그때 그 이후에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그날 12월 4일 4시 27분경부터 시작됐는데 그 3시간 반 정도의 간격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관련된 거에 대해 묻겠습니다. 86항입니다. 증인 저 비상계엄 선포문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선포할 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위원들 부서가 필요한데 증인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이나 준비한 것 중에 그 부서 하는 란이 있는 게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증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갖고 있는지 이런 뭐 연락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2월 6일경에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강희구 부속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부서를 해달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강희구 부속실장이 보낸 서류에 증인이 서명해 주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4423쪽 제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7999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보시는 문건이 강희구 부속실장이 자기가 이제 워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이게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증인의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하는 양식인데요. 증인 이때 국방부 장관 이 란에 증인 서명하신 거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당시에 서명하실 때 국무총리 란에 서명이 돼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이 문건 받으실 때 이 뒤에 그 원래의 비상계엄 선포문이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문건만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원래 그 비상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 그 증인이 작성하신 뭐 2020으로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는 네네. 거. 그 문건이 지금 이 문건과 같이 강희구 부속실장이 보낼 때 서명해달라고 보낼 때 이 문건과 그 문건을 같이 보냈습니까? 아니면 이 문건만 보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건 이 증인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그다음 대통령이 서명한 이 문건이 이후에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물어보시죠.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과 경찰에 지시하여 군경이 서울 여의도에 출동하여 시민들과 대치된 상황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겸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출동하여 선관위 사무실에 침입해 서버 확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거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다는 뜻입니까? 거부하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 질문하셨습니까? 네. 예. 반대 신문은 안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한 게 없기 때문에 반대 신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법에서 증인의 정언 거부권이 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인이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그 외에 뭐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신 거죠.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되는 죄로서 중하고 저희 재판부에서 CCTV 등 이런 증언을 봤을 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증인이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권은 포괄적으로 다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신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정의신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네. 네, 다음 정의신문은 4시에 있습니다. 4시에 있기 때문에 휴정을 할 텐데 휴정하는 거와는 별도로 감치 신문 절차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중계하지 않고요.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계하지 않고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정을 해서 신문 절차는 35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절차하고 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4시에 정의신문 절차는 지금처럼 중계하고 공개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재판장님, 네. 그 증거조사 관련해서 뒤늦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이긴 하겠지만은 저희 변호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거 목록 순번 132, 594, 614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특검에서 조사받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동의했지만 번의해서 내용 부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 증거를 검토할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사후에 증거 조사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또 변호인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 진술의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또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그 왜곡된 기억 내지는 별도 다른 주입 등에 관련돼 가지고 마치 본인이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이 되었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예, 132, 594, 614번입니다. 132 594, 614번입니다. 이거 지금 서정조사 다 마친 거 아닌가요? 아마 저희가 이제 증거 의견에 대해서 실은 철회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실은 뭐 법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이제 판례에 의하면 이제 증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뭐 개별 증거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 증거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그렇게 보지는 생각이 않습니다. 듭니다. 당의 증거의 증거조사 시까지인데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조세는 남겨드리는데 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 의견 변경은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곧 말씀하신 것처럼 조서에 이렇게 조세는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해주시면 주장하시는 받도록 거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다시 132번, 594번, 632번 맞습니까? 614번. 예, 특검에서 조사받은 그 피의자에 대한 신문 조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그거는
간단하게라도 일단 서면으로 일단 한번 의견을 또 저희가 추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네. 재판부에서는 증거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증거 의견 변경하시는 것은 재판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럼 잠시 휴정을 할 거고요. 신문 절차는 35분부터 진행할 텐데 비공개입니다. 중계하지 않고 정인 신문 절차는 4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휴정 가겠습니다.